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로벌 모니터 TV 기업엔 산업 분석 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기업들 배당 관련해서 세 편의 기획을 해서 3-1, 3-2 이렇게 영상을 내보냈는데 이 3-3 영상을 찍기 전에 저희 회사에 영상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관리팀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때문에 한 7일 이상 자택에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때 올리지 못하고 어제 업무 복귀를 해서 뒤늦게 3-3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선 3-1은 이제 포스코가 약속한 대로 30% 배당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점을 담았었고요. 3-2 영상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배당의 기준을 그전에 FCF 잉여 현금 흐름에서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왜 바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3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배당 정책,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사업연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연도 분부터 배당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는 분은 다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19, 20, 21 3년 동안의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해서, 자, 우선은 연 배당 고정 금액은 1,000원이고 1,000원 플러스 FCF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의 5%를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FCF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을 하고 나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유동적인 것이었죠. 이때 이제 FC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영업현금 흐름에서 회사의 유형자산 취득금액, 우리가 소위 캐펙스라고 하는 거죠. 시설 투자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영업현금 흐름에서 시설 투자에 사용한 금액, 캐펙스를 제외한 부분, 그 부분을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FCF라고 한다. 근데 요때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규정이 되냐면, 연결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표 상에 나타나 있는 영업 현금 흐름, 요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작년 3분기 보고서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찾아서 연결 재무제표 안에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21년 연간 온기 재무제표를 보고 하면 더 좋은데요. 지금 아직까지 SK 하이닉스의 작년 온기 재무제표가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작년 3분기 보고서를 좀 예시로 들겠습니다. 제74기 3분기, 그러니까 2021 사업연도 3분기까지 이제 누적 수치죠.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보면 크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0만 원 단위니까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이 회사는 한 14조가 조금 넘는 현금 흐름을 창출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 순유입분이 한 14조 정도.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을 통해서는 현금이 나갔는데요. 순유출입니다. 한 15조 7천억 정도 현금 유출입니다. 순유출.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을 통해서는
1조 한 3천억 원 정도의 현금 순유입입니다. 그래서 영업, 투자, 재무, 현금의 순유입, 순유출, 순유입 이것을 다 더했더니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분기까지 현금이 이렇게 2,140억 원 정도 순유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 회사의 그 현금이 이렇게 2조 9천억 정도 있었는데 작년 3분기까지 한 2천억 정도가 빠지는 바람에 3분기 말 기준으로는 한 2조 7천억 정도의 그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그 유형자산 취득 금액을 뺀 것을 프리캐시 플로우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14조가 있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안에 보니까 이렇게 유형자산의 취득이라고 있습니다. 캐펙스 금액이 한 9조 7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14조에서 9조 7천 정도 빼고 그 남은 4조 3천억 정도 되나요? 한 4조 3천억 정도가 작년 3분기까지의 그 FCF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기로 보게 되면 숫자가 좀 또 달라지겠죠. 작년 3분기 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온기 기준으로 1년 연간 기준으로 연결 재무제표상의 그 하이닉스의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73기 2020년.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2조 3천억 정도 되죠. 12.3조.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게 이렇게 유형자산의 취득. 이게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 10.1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형자산의 취득. 자, 이걸 계산해 주면 여기서 이걸 빼면 FCF가 되죠. 그래서 12.3조에서 10.1조를 뺐더니 프리캐시 플로우는 한 2.2조가 된다. 이 프리캐시 플로우의 5%를 추가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정으로는 그 1,000원에다가 이 프리캐시 플로우의 5% 금액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배당해야 될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2.2조의 5%를 구해서 배당을 해줘야 되는 주식수로 나눠주면 프리캐시 플로우에서 주당 얼마가 또 배당이 추가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자, 2022년 올해 1월 28일 날 하이닉스가 현금 배당 공시를 합니다. 21 사업 연도에 대한 현금 배당이 얼마 나간다 하고 공시를 하는 거는 올해 1월이란 말이에요. 올해 1월이거든요. 자, 요 때는 이제 외부 감사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내부 결산을 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5%를 곱한 금액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현금 배당을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 감사를 받고 나서 숫자가 좀 달라지게 되면 그 외부 감사 이후의 숫자를 기준으로 현금 배당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 자격은 21년 말까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21년 말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의 재무제표 숫자도 모르고 현금 배당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이닉스의 그 주주가 되어야지 이때 정해지는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가 얼마나 좀 그 21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 배당을 얼마나 할까? 20 사업연도에 비해서는 배당이 좀 늘어날까 어떨까 하는 것을 대충이라도 좀 짐작을 해 보려고 하면 그 방법은 21년 11월 달쯤 되면 3분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표죠. 이 3분기 보고서를 보고 3분기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 정도네. 그 다음에 그 캐펙스 금액이 이 정도네. 이걸 빼면 FCF가 나오고 대충 이 정도 같으면 20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배당이 어느 정도 늘겠다. 아니면 배당이 줄겠다. 아니면 그 수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짐작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3분기까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4분기에 또 실적에 따라서 숫자가 이렇게 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3분기까지의 숫자를 보고 대략으로 짐작을 해서 연말까지 SK하이닉스의 그 주식을 사게 되면 꽤 짭짤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배당이 시원찮겠구나 하는 것을 3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11월 중순쯤에 는 어느 정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년부터 21년까지 SK하이닉스는 주당 1,000원의 고정 배당금에다가 연간 FCF의 5%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얼마나 배당을 했는가 하는 걸 보니까 요게 21년도입니다. 자, 21년도에는 FCF가 7.3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3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40원의 추가 지급이 있을 거라는 거죠. 1,540원 주당. 근데 20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1,170원 배당이 나갔네요. 이때 FCF는 2.2조. 이게 20년도에는 FCF가 2.2조밖에 안 됐는데 21년도에는 FCF가 7.3조가 되었습니다. 7.3조가 되면서 배당이 이렇게 1,170원에서 이렇게 1,540원까지 이렇게 이제 껑충 뛰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19년도죠. 19년도에는 FCF가 마이너스였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7.4조, 네거티브 FCF인데도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FCF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숫자로 네거티브로 나오게 되면 이게 고정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1,000원. 자, 이거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자, 고정 배당금으로 나가는 1,000원, 이거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 FCF일 때도 배당이 나가긴 나가는데 고정 배당금밖에 안 나가는 거고, 자, 20년도보다는 21년도 FCF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배당도 확 뛰었다. 그래서 매년 실적이 개선되면서 FCF가 증가하다 보니까 배당금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렇게 IR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년에서 24년도에는 어떠냐? 자, 요 3개년 동안에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고정 배당금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00원을 매 분기마다 분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1Q, 2Q, 3Q, 4Q에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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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해서 매 분기마다 300원 곱하기 4 해서 고정 배당금 1,200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4Q 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FCF를 구해서 거기에 5%를 추가로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 배당금이 이제 늘어났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큰 변화는 뭐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22년에서 24년까지 3년 동안에 회사가 총 배당으로 지급한 총 금액이 만약에 100이다. 그런데 이 3년치의 FCF는 300이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총 배당 지급액인 100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에 창출한 FCF 300의 50%에 미달하게 되잖아요. 얼마 미달합니까? 이 300의 50%면 150이 되어야 되는데 100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50을 추가로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게 SK하이닉스의 배당 정책에 있어서 또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이게 3년 동안에 창출한 FCF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22에서 24년까지 3년 동안에 나간 총 배당금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그어보면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 이 잔여분에 대한 추가 환원을 하겠다. 이 3년 동안 지급된 누적 배당금이 이 3년 누적 FCF의 50%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로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로서는 이제 주주 환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고정 배당금도 20% 올리게 되고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게 되고 3년치 동안에 충분히 FCF 창출액에 비해서 3년 동안에 누적으로 나간 배당금이 충분치 못할 때 FCF의 50%에 미달한다면 그 50%에 맞추는 수준까지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3 영상을 마찬가지로 배당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